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동기발전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동기발전기의 등가회로입니다. 이 등가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동기발전기를 회로로 구현한 것이죠. 그럼 이 회로로 구현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겠죠. 어떠한 조건인지를 알아보게 되면 이 등가회로를 그리는 데 있어서 조건은 자기 포화가 되지 않은 원통형 회전자를 갖는 동기기입니다. 이 계자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통형도 있고 돌극형도 있습니다. 이 돌극형 같은 경우에는 공극이 간격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 좀 더 이상적인 원통형 회전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포화하지 않은 원통형 회전자 동기기를 의미합니다. 이걸 가지고 등가회로를 그린다. 두 번째로는 이 동기 발전기는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죠. 즉 이상적인 평형 조건에서 전기자 권선 한 상에 대한 회로를 등가회로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형 운전 조건에서 전기자 권선에 대한 한 상의 등가회로입니다. 한 상의 등가회로. 분명히 한 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기 발전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Y 결선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Y 결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 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 그럼 얘를 뭐 중성선 N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유기기전력 E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뭐 부하가 이렇게 뭐 달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 한 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그려보자 이거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겠고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계자에서 자속을 공급할 것입니다. 자속 파이.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E라고 하는 전압이 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하전류 I라는 것이 흐르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잘 보면 우리는 동기발전기에 뭐가 있었냐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느린 지상부하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동기가 되겠죠. 그럼 지상부하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반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감자작용이 일어납니다. 무슨 작용? 감자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자속을 감소하는 자속이 형성된다. 그럼 얘를 파이 A 이렇게 써볼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나요? 전류가 흐르면 그에 따른 자속도 파이가 생기겠죠. 이 자속은 전류의 흐름을 또 방해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전기자 권선의 저항도 있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면 이 부하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을 제가 편의상 그냥 V다
라고 적어볼게요. V다. 그럼 V는 단자 전압은 맨 처음에 최초에 생성된 이 자속 파이에 의해서 생성된 전압을 E라고 보겠습니다. E에서 자 여기 보시면 전기자 반작용이 작용하면 감자작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압을 감소시킬 거 아니에요. 즉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이 자속에 의한 전압을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EA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선 주변에 자속이 세교하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또 유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EL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선의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또 전압 강화가 발생하겠네요. I, R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E 마이너스 얘는 I의 J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 XA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I의 J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 XL이라고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I의 RA 전기자 권선 저항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E 마이너스 다 I가 됐네요. I의 여기는 RA 플러스 여기 보면 다 J네. J XA 플러스 X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적고 넘어갈게요. XL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를 그냥 누설 리액턴스, 전기자 리액턴스입니다. 누설 리액턴스. XA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RA는 이제 권선 저항이 되겠죠. 권선 저항. 여기에서 I라고 하는 것은 뭐 부하 전류 또는 뭐 전기자 전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유기 기전력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자 XA 더하기 XL을 얘를 합쳐서 우리는 XS라고 쓰고 얘를 동기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동기 리액턴스. 그리고 한 번 더. 그럼 얘는 저항 더하기 동기 리액턴스.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RA 플러스 JXS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GS라고 쓰고 얘를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기 임피던스 맞나요? 동기 임피던스. 아, 그럼 이걸 가지고 얘가 전압 강화란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등가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한 상에 대한 여기는 자속에 의해 생성된 유기기전력 E 그 다음에 여기에 RA 그 다음에 여기는 XS 동기 리액턴스 이 동기 리액턴스를 XA 플러스 X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자전압 뭐 V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게 동기 발전기의 등가 회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기 임피던스 GS는 RA 플러스 J의 XS라고 쓸 수 있고 동기 리액턴스 자 RA의 플러스 J의 XA 플러스 XL 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근데 실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RA와 XS를 비교해 보면 얘가 월등히
크게 됩니다. 그럼 월등히 크다는 얘기는 요 권선의 저항을 뭐 할 수 있다? 네,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 GS를 그냥 JXS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전압 변동률입니다. 전압 변동률.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전압이 얼마만큼 변화하느냐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다시 정격 단자 전압분의 Vn. 부하가 있을 때의 전압을 Vn이다 이런 얘기죠. V0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 없을 때의 전압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보게 되면 부하가 있을 때의 V와 부하가 없을 때의 V를 한번 보겠습니다. Vn분의 부하가 없으면 여기를 V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럼 여기 써볼게. 이 V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V는 2의 마이너스 I의 GS 이거잖아요. GS. 그 GS가 뭐예요? JXS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GS가 JXS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무부하 시에는 요 I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2랑 같아요. 2.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정격 시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V 대신에 요거 쓸 수 있다고. 2 마이너스 I의 JXS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럼 얘를 뭐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N이 뭐 이거랑 똑같지만 2 마이너스 2 플러스 I의 JXS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를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 Vn분의 I의 JXS라는 얘기잖아요. I의 JXS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만약에 지상부하이다. 지상부하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린 거죠. 그러면 I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J, I, L. 느리니까 마이너스. 그잖아요. 느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J, I, L. 그럼 여기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입실로는 Vn에 I 대신에 마이너스 J, I, L 곱하기 JX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J의 제곱이네. J의 제곱이 얼마죠? 여러분들?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J의 제곱 ILXS니까 마이너스 다시 한번 적게 되면 Vn에 마이너스 J의 제곱 ILXS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J의 제곱이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부하에서는 전압 변동률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가 플러스잖아요.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그럼 두 번째는 진상부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진상부하. 진상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 거예요. I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J, I, C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진상부하는. 그럼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입실론은 Vn에 I 대신에 JIC를 넣겠다. 이거 JIC, JXS 이렇게 되겠다. 곱하기 100.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Vn에 얘는 J의 제곱에 ICXS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Vn의 마이너스의 ICIXX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단 얘기예요? 전압 변동률이 0보다 작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면 분명히 요거예요. 요게 양수이면 입실론이 양수란 얘기는 요게 양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상부하에서는 무부하 단자전압이랑 전격전압이랑 비교해봤을 때 무부하 단자전압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진상부하에서는 즉 앞선 전류가 흐를 때에는 얘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부하 단자전압과 전격전압 중 이 전격전압이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까지 기억을 해두셔라. 전압 변동률의 공식 입실론이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이다. 그때 지상부하 같은 경우에는 전압 변동률이 양수가 되고 즉 무부하 단자전압이 더 크다 이런 얘기고요. 진상부하에서는 전압 변동률이 음수가 나오는데 무부하 단자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발전기의 특성 곡선입니다. 이 특성 곡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부하 포화 곡선, 하나는 단락 곡선입니다. 이 무부하 포화 곡선 같은 경우에는 계자 전류와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무부하 포화 곡선이고, 단락 곡선 같은 경우에는 계자 전류와 단락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단락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무부하 포화 곡선과 단락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무부하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단락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무부하 포화 곡선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무부하 포화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무부하 시험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IF를 증가할 때 이 유기기전력 2와의 관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공부했듯이 4.44 FN 파이 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자속 IF를 증가시키면 자속이 증가할 것이고요. 이 자속의 증가로 인해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IF 값을 증가시키면 유기기전력 2가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곡선이 되지 않죠. 왜? 자기 포화가 있기 때문에. 공극 내에 자기 포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꺾이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 포화가 없을 때의 유기기전력에 대한 곡선은 요거죠.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공극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극선. 그리고 요때의 전압을 제가 편의상 VN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VN.
그리고 이 VN이 되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하 없이 무부하 시 계좌 전류를 증가하여 이 발전기의 전격 전압까지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를 제가 IFS다 이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이때를 IFS. 이게 무부하 포화 곡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락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곡선은 이 삼상을 단락을 하고 다시 삼상을 단락을 하고 IF를 조정하여 여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가 원래 이 발전기가 전격 운전 시 흐르는 전격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겠죠. 그러면 IF를 증가하여 IS가 증가가 될 거예요. 단락시켰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이제 단락곡선. 여기는 무부하 포화곡선. 맞나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한 상에 대해서 회로도를 그려볼게요. 한 상에 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단락됐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E, 여기는 XS. 원래 RA도 있는데 무시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단락 전류 IS입니다. 그럼 이 IS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IS는 XS분의 2다라고 쓸 수 있어요. 맞죠? XS분의 2. 그럼 잘 보면 요 2는 쭉 가면서 얘가 쭉 가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자기 포화. 그러면 요 2라고 하는 값이 얘가 쭉 그럼 얘도 이렇게 어떻게 돼요? 포화가 돼야 되잖아요. 요 단락전류 IS라고 하는 건 XS분의 2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럼 얘도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요. 왜? IS는 2에 비례하니까. 왜? IS는 2에 비례하니까. 근데 얘는 단락곡선이 어떻게 됐어요? 직선이 됐어요. 뭐가 됐다? 직선이 됐다. 그럼 왜 직선이 됐느냐? 이게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계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IF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럼 이 IF가 증가를 하면 여기에 있는 자속이 증가할 거예요. 얘를 자속 파이 F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때 이 전압을 제가 편의상 EF라고 볼게요. 자속을 증가하면, 그러니까 IF를 증가하면 자속 파이 F가 증가하고 IF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흐르는 게 뭐예요? 단락전류 IS죠? 그럼 IS도 증가하죠. IS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도 증가하게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파이 A도 증가를 하게 돼요. 맞죠? 그럼 얘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전체 공극의 자속이잖아요. 다시 IF를 증가하면 파이 F가 증가하고 EF가 증가를 할 것이고 IS도 증가를 해요. 그럼 IS가 증가하면 전기자 반작용도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얘를 벡터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자속 파이 F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벡터로 그리면. 요 생기는 EF는 벡터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EF. 그럼 전기자 반작용 자속은 얘랑 반대 방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전기자 권선 RA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반대가 아니라 대략 한 이렇게 돼요.
이게 파이 A가 돼요. 뭐 이 그래프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공극 내 자속은 얘랑 얘랑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공극 내 자속이 돼요. 파이. 공극 내 자속. 그러면 파이 F랑 파이를 비교해보면 얘는 미소량이 돼요. 즉 공극의 자속이 작아진다고요. 공극의 자속의 양이 작다라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포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포화한다라고 하는 건 자속이 많을 때 자기 포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포화 때문에 얘가 이렇게 꺾이는 거라고요. 근데 전기자 반작용 자속에 의해서 공극 내 자속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자속의 양이 줄기 때문에 자기 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얘가 단락곡선이 어떻게 된다? 직선이 된다. 얘가 자기 포화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자기 포화하지 않으면 2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나누기 xs니까 얘가 계속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락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다. 이게 답인 거죠. 문제에서. 단락곡선이 직선이 된 이유는 답이 전기자 반작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단락시켜 놓고 IF를 증가해서 전격 전류가 됐을 때 자속이 IF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IF를 계속 증가시켜서 전격 전류가 되었을 때, 이 발전기의 전격 전류가 됐을 때의 자속을 IFN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포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포화율. 포화율 뭐냐? 여기서 여기를 5점, 이 점을 5, 여기를 제가 편의상 5 다시 라고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공극선을 조금 더 길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D점, A, B, C, D, E, F. 여기는 C 다시 이렇게 써볼게요. 뭐 그림이 중요한 거니까. 공극.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포화율. 포화율은 보통 이렇게 쓰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분의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를 포화율, 자속의 포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화율은 선분 5-C 분의 5-C 분의 여기서 여기 길이에요. C-C의 길이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동기 임피던스. 또는 동기 리액턴스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거의 같으니까. 동기 임피던스는 우리가 GS라고 쓰고 얘는 XS 이렇게 쓰잖아요. 같단 말이에요. 거의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냥 G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GS는 단락전류 IS 분의 유기기전력 E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요 곡선이 보시면 회로를 볼게요. 보시면 여기와 여기의 전압이냐 아니면 여기의 전압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상전압인 거고 여기는 선간전압이잖아요. Y결선에. 그럼 만약에 상전압이라고 볼게요. 얘는 상전압이라고 볼게요. 요 그래프가 상전압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압인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락전류인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가 E, 여기가 단락전류 IS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상전압인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류 A, B분의 여기서부터 여기 AC가 돼요. 맞나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선간전압이었다면 상전압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요? 루트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AB분의 AC 중에 이게 선간전압이니까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한 개 더 볼게요. 얘는 자기 포화시. 자기 포화가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자기 포화가 안 됐다고 볼게요. 자기 포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GS라고 하는 것은 AB분의 단락전류 AB분의 자기 포화가 안 됐으니까 전압은 이거잖아요. 여긴 자기 포화가 된 거고 이거 안 된 거잖아요. 공극내 자기 포화가 안 됐으면 AD가 되는 거죠. AD.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요 그래프가 선간전압 기준이었다면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죠? AB, AD분의 그쵸? 루트 3으로 나누는 게 된다. 그쵸? 이것은 여기는 무브와 포화 곡선의 전압이 얘가 이제 상전압인 경우 얘는 무브와 포화 곡선의 전압이 이제 선간전압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그쵸?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락비입니다. 네, 단락비. 단락비는 공식으로 적게 되면 IF분의 K인데 K는 IFN분의 IF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IFN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삼상 단락 C 단락전류가 정격전류 정격전류가 되는데 필요한 계좌전류입니다. IFN 분의 무브와 개방시 무브와 개방시 즉 회로 개방시 정격 전압이 되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이게 IFS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단락비예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IFN분의 IFS 보시게 되면 뭐예요? 단락곡선에서 삼상단락시 이 단락전류가 발전기 정격전류가 되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IFN이 되고 이거는 뭐예요? 개방시 이 단자전압이 정격전압이 되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IFS 이게 단락비 K다. K는 IFN분의 IFS다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겠다. 더 나아가서
단락비 K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IS라고 쓸 수 있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 라고도 쓸 수 있고 뭐 GS 분의 1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